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만나는 평면 XY 평면. 이거 좀 원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원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뭐 이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이런 원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요 길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X좌표에다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지. 괜찮아? 똑같아. 여기도 어떤 구가 있는데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 완전 제곱으로 좀 바꿔볼까? 슬쩍 컨닝 한번 할게. X-1의 제곱 이 정도는 다 할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된대.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거까지 해서 넘기면 10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누구랑?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구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Z에다 0 대입하면 되지. 괜찮아? Z에다 0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YZ 평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 된다. 답이죠. 답은 이제 9파이가 되겠죠. (796) 한번 해보세요. 276. '지름의 양끝점을 하니까 두 점으로 중점을 구해서 원의 중심을 구하고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구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XY 평면으로 잘리는 원을 구하는 거니까 Z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괜찮지? 그냥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산수계산이니까 방금 말로 표현한 거 그대로 식으로만 해서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 10점. 한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 2, 3. 너희들 옛날에 원의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 왜 그래? 원 안에 좌표평면, 그 다음에 직선, 원까지 합쳐져서 그럼 나중에 이제 대칭이동까지 해서 대칭이동까지 문제로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는 진짜 이런 정도만 나와. 왜냐하면 공간상이라서 문제를 엄청나게 막 만들 수 있지가 않거든. 물론 뭐 너희들이 그 기하 선택도 못하지만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기하를 선택해서 보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좀 틀려. 근데 학교에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이 정도야. 그냥 구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점에서 여기 구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어? 원에다가 접선 그리면 2개 그리잖아, 맞지? 구에다가 접선은 졸라 많이 그리지. 어떻게? 삥 둘러서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구가 있고 한 점 있으면 접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생겨?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게 원이었다면 직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이것만 두 개만 딸랑 구하는 거지만 구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진 점의 자치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원이 된다. 어쨌든 접선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될 거고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다 한다고 믿을게. 완전 제곱 바꾸면 살짝 컨닝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3, 1, 마이너스 2죠. 그럼 옛날하고 똑같아. 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6,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1,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5, 25. 그래서 루트 42 맞죠? 40. 그리고 반지름이 3이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42 마이너스 9 루트. 답은 뭐 루트 3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정말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원이 있고 한 점에서 원 위에 임의의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했어? 중심을 쭉 연결을 해서 요 거리가 최소가 됐고 요 거리가 뭐가 된 거야? 최대가 된 거지. 이제 이게 뭐야? 9야. 9. 한 점에서 최소 거리 구하래. 중심도 지나고 요게 최소고 요게 최대죠. 괜찮아?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래서 요 중심의 좌표가 문제 다시 볼게요. 2번 1, 2,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야. 1로 나왔어. 그리고 요 점이 2, 0,3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이 거리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이건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그래서 루트 14인가? 그래서 최소 거리는 루트 14 마이너스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뺀 거 여기.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루트 14 더하기. 그래서 뭐 최대 거리, 최소 거리 곱을 구하시고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여기들 되게 많이 푼 문제다. 근데 여기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서 그냥 구하는 거죠. 에이구 여기도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278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9가 끝났죠. 얘는 접선의 길이를 준 거지. 이 접선의 길이. 그럼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완전 제곱 중심, 반지름을 구해야지. 이 중심을 구하는 거죠. 맞지? 그리고 곡선 맞게 좀 괜찮아? 요 사이 길이 구하고 여기 반지름 구하고 여기 길이가 지금 5래. 어, 9를 구하면 x 플러스 이거 다 했을 거니까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인데 13 넘기면 13 마이너스 k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이라서 9 밖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접선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점이 1,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와 얘 사이 거리. 그래서 이것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4, 아니구나. 4, 4, 16. 16. 더하기 이것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2, 4. 더하기 1, 루트. 그래서 루트 2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몇이 돼야 돼? 21에서 이거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가운데 16 응? 야 여기가 5인데 여기가 21이 나왔지? 루트 안에 4가 아니라 16 아 4, 4, 16이구나. 미안해. 몇이야? 루트 33인가?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 2루트 2가 돼야죠? 25 빼니까. 그래서 얘가 얘 반지름 제곱 8이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K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숙제 해오시면 되고 이제 공간좌표까지 다 끝났고 마지막 단원은 벡터 남았어요. 자, 벡터 처음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공간좌표 망했어. 야,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뭐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해도 되죠. 또 새로운 단원이거든요. 야, 우리가 이제 질량, 무게, 길이, 기타 등등, 뭐 부피, 압력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양이라고. 스칼라양. 이게 뭐냐면 한 개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벡터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너희들 봐봐. 예를 들어 몸무게 80kg인 남자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50kg인 여자가 여기에 추를 매달아서 무거운 물건을 끌어. 그치? 그럼 봐봐.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은 이유는 뭐야? 뭐가 세다는 거야? 물론 남녀 차별 발언은 아니지만 일단 몸무게의 스펙 자체가 틀리고 힘이 보통 남자가 세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힘이야, 힘. 그러니까 이쪽으로 끌고 이쪽으로 끌어. 그러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어떻게 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괜찮아? 근데 얘를 이렇게 끄는 거를 보면 이게 힘의 크기가 존재하고 방향성이 존재하잖아. 이런 게 이제 보통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성질이 두 가지가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끌면 반대쪽에서 끌면 방향이 서로 반대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이 끌어갈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걸 벡터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거를 벡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벡터는 뭐가 있냐면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어. 크기.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를 A를 시점, 그리고 B를 종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얘를 AB 벡터라고 이렇게 써. 화살표로 쓴다. 표기하는 방법 쓰는 거야. AB 벡터. 뭐냐 있냐면 방향성이 있는 거고 A에서 B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이 길이를 A, B의 선분에 이렇게 하는데 얘를 쓸 때에는 벡터의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길이라고 안 하고 크기 이렇게 불러줘. 그래서 A, B의 길이를 벡터 A, B의 크기라고 불러줘. 그래서 길이라고 안 하고 크기라고 불러. 다 배웠지?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그 길이를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시점 5점. 여기 되게 쉽죠. 그럼 만약에 방향이 반대야. BA 벡터 얘하고 뭐가 달라? 크기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크기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방향이 다르지. 그럼 한쪽에다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를 곱하면 돼. 이게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방향이 반대다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다 했습니다. 거기에 쭉쭉 설명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벡터를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시점 종점으로 나타내지 않고 얘를 그냥 벡터 A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건 뭐 차차 할 거니까. 그래서 옆에 거 보면 벡터 A라고 표현했고 그거의 길이를 절대값 벡터 A, 그러니까 절대값 A라고 쓴 거죠.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 니네 원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 뭐 그런 개념이야.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크기가 1이라는 건 뭐야? 길이가 1인 벡터지. 그럼 결국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시점으로 해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은 결국 뭐가 나와? 원이 나오는 거지. 아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뵐 수 있고 이렇게 뵐 수 있어.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들의 뭐 그게 다 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중점들을 모아놓으면 결국 뭐가 돼? 자치가 원이 된다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현재는 몰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벡터를 평면 벡터.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벡터를 공간 벡터라고 한다.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은 공간 벡터를 안 했는데 너희들은 추가가 됐다. 어렵죠? 공간 도형이 어렵잖아. 맞지? 공간 벡터도 어렵지. 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벡터. 같은 벡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벡터. 얘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얘하고 같은 벡터야. 방향이 어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게 평행한 거야. 방향이 같지. 그리고 크기도 어때? 같지. 이런 걸 같은 벡터라고 불러. 그럼 같은 벡터를 뭐야? 졸라 많이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아무데나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치 벡터라고 이 모든 벡터의 시점을 0,0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또 위치 벡터라고 불러.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야. 그래서 벡터가 같다는 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145쪽에 아래에 있는 그 박스에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걸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당연히 니네 절대값 성질이 뭐야?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절대값 A 벡터의 크기인데 크기잖아.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도 같지. 방향이 반대인 애들 길이 같잖아. 당연한 거다. 그리고 거기 아까 말했지. BA 벡터는 AB 벡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145쪽까지 했고요. 넘어가세요. 자 1번 눈으로 쭉쭉 하고 가도 돼. 그냥 잘 봐봐. 그리 귀찮아서 D 벡터 어디 찾았니? D 벡터 D 벡터 찾았어? 걔하고 같은 벡터 뭐 있어? CO 또 BA 또 OF 다 찾았니? 그려서 안 해줘도 되지? 그 다음에 아씨 그려자. 너무 또 대충 하는 것 같으니?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냥 거의 뭐 비하 발언 아니야.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자 2번 문제 할게요. BC가 뭐야? 요거야. BC 얘와 써야 되네. BC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벡터 뭐 있니? CB 있지? BC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거 CB. 또 뭐 있니? OA 있죠? 그 다음에 DO 있고 EF 있죠? 졸라 쉽지? 그 다음에 BC의 크기를 구하시오. 크기가 뭐라고?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BC의 길이 여기래. 뭐야? 제일 위에 한 변 길이가 1이래. 그래서 3번 답은 그냥 1이죠. 얘의 크기니까.
A2의 크기 여기 길이 구하래. 요 길이 어떻게 돼? 요 길이 몇이야?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몇 도? 120도. 코사인 법칙으로 해도 되지. 코사인 법칙 했니?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고 맞지? 그거의 2배 하면 루트 3 되겠죠. 코사인 법칙 배운 사람은 해도 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코사인 120도. 코사인 법칙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다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고 이거 다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2대1 대 루트 3으로 해서 2배 쳐도 되고. 너무 쉽습니다. 296 한번 해보세요. 숙제 좀 줄여주면서. 응. 만약에 2번 답잖아요. 응. 마이너스 A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 A호 그건 방향이 반대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붙이는 거. 얘하고 방향이 반대인 이 벡터를 구하라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마이너스 A호로 쓴다고? 그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쓰냐고 그렇게. 너 답안지에 그렇게 쓰고 싶어? 얘하고 방향이 반대인 이 벡터를 구하래. 그럼 12, D5, 5A 이렇게 쓰는데 굳이 이거를 5A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A5라고 쓰고 싶어? 그냥 묻는 거야 객관적으로. 안 쓸 거잖아. 근데 왜 물어봐? 아니 방향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자체가 일단 벡터가 A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는 맞는데 이렇게 쓰겠냐고 본인이 찜찜해서. 그러면 알파벳 순서 바꾸거나 마이너스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방향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O에서 시작하고 A에서 끝난다는 얘기로 이렇게 방향 반대로 쓰는 거잖아. 네.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잖아. 굳이 선생님 이게 맞아요라고 얘기할 필요 있을까? 몰라. 나 같으면 맞게 해주는데 학교 선생님 때랑 틀리겠지. 틀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채점하는 사람 마음이지. 왜 OA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AO라고 써?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아니 얘하고 반대 방향이래. 그럼 C, B 써 안 써? 써요. 근데 굳이 OA라고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 AO라고 쓸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안 쓸 거면서 왜 대답하냐고. 근데 얘네 봐봐. 예를 들어 답이 2의 10승이야. 근데 1024로 썼어. 근데 나는 이거를 4분의 4096이라고 쓸 거야. 답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쓸 거냐고. 아니 그걸 묻는 거야.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쓸 거냐. 그걸 말하는 거야. 맞아요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채점하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데 틀리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의 10승이라고 답을 쓴 걸 1024로 써서 선생님 그거 뭐가 맞아요? 그럼 둘 다 괜찮아.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야 이렇게 쓸 거냐고. 굳이 안 쓰는데 뭐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가 유리와 안 얘기했지. 하면 틀리지 않아? 유리와 안 하면 틀리지 않아? 유리와 안 하면 틀려. 니네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틀려? 이렇게 쓰면 틀려? 그럼 봐봐 관점이야. 난 이렇게 써도 맞게 해. 예? 아니 관점이라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게 한다고? 주관식이? 단답형? 중학교 때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관점이야. 난 이거 맞게 해. 근데 이렇게 굳이 써도 되는 걸 이렇게 쓸까? 얘는 진짜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지 않겠지. 맞는 답이긴 하지. 얘랑 똑같으니까. 답은 맞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이런 선생님 만나면 또 틀리게 할 것 같은데. 유리화 안 했다고 틀리게요. 유리화 하시오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를 유리화 하시오. 근데 루트 3분의 2라고 쓰면 안 되겠지. 이건 아닌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써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다 했죠? 넘어가 되죠? 이거. 어렵지 않아. AF의 길이는 어떻게 돼? 이거 못할까 봐.
AF의 길이.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지? 앞에서 이렇게 중간을 훅 잘랐다고 했을 때, 근데 한 변 길이가 2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2니까 요 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4 빼기 2니까 루트 2고 그거에 2배 하니까 여기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 뺄셈. 이거 아까쯤에 당기는 힘의 크기로 조금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얘로 뭘 만들고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이 벡터가 벡터의 합이 됩니다. 이게 벡터의 합이에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래. 근데 실제로 이 벡터는 이 벡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얘의 종점 A랑 B를 더하면 얘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그럼 결국 최종 종점이 여기거든. 그래서 얘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건 평행사변형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얘나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본인 편한 대로.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 뺄셈이 조금 어려운데 뭐 어려운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점을 한번 해볼게. 얘가 A고 B고 C라고 할게. 그래서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하면 얘의 종점과 얘의 시점이 없어지면서 AC 벡터가 돼. 이게 벡터의 합이야. 얘는 그렇게 나타낸 거고 이건 점으로 표현해 본 거야. 다시 벡터 두 개를 더하면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AC라고 써주면 돼. 이게 벡터의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A 벡터 이쪽으로 쭉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BC 벡터는 AC에서 뭘 빼는 거야? AB를 빼는 거야. 결국 이거를 보면 BC 벡터는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와. 예를 들어 AB 벡터가 있어. 근데 내가 시점을 5로 쓰고 싶어. 그럼 얘는 5B-5A야. 만약에 시점을 뭐 K라고 쓰고 싶어. 그럼 KB-KA. 시점은 아무거나 와도 돼. 문제에 따라서 뭐가 있겠지. 얘는 시점을 A라고 쓴 거고. 어쨌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 이게 벡터의 차야. 그래서 벡터의 뺄셈 거기 나왔어요. 박스 한번 봐봐. A에서 B를 뺀다. 이걸 보지 말고 뒤에 걸 봐. CB 벡터를 시점을 A로 맞추면 A, B에서 AC를 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다시 합은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하면 얘의 종점과 얘의 시점이 같으니까 AC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합과 차에 대한 벡터의 성질인 거지. 어렵진 않은데 또 헷갈려해. 자, 2번 한번 볼게. 다음을 간단히 하시고 몰라 쉽죠? AB 더하기 CD 더하기 BC. 선생님이 말하는데 벡터를 잘 몰라도 초등학교 대학교 와서 벡터라는 개념 10분 가르치고 이거 더하시오. 다 할 수 있어.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 BB 똑같으니까 뭐가 돼? AC죠. 그리고 남은 거랑 또 더하면 CC 같으니까 뭐가 돼? AB. 초등학생이 와도 할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QR, PQ, ST, RS. 일단 얘랑 이어져. R. 그럼 뭐 돼? QS. 그 다음에 얘랑 이어져. 그럼 뭐가 돼? QT.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어지잖아. QQ니까. 그럼 뭘로 남아? PT가 남겠죠. 아니면 넘어갈게요. 자, 벡터를 A, B, C로 나타내시오. 또 이것만큼 쉬운 거 없죠. 이 정도도 초등학생 대과도 한 10분 가르치면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고 요게 C 벡터래. 그렇게 나타냈을 때 EG가 어디야? EG.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갈 걸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럼 요건 B, 요건 A에서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A. 이해 잘 안 가는 사람 다시 요 벡터래. 그걸 요렇게 가도 돼. 선생님 요렇게 가면 안 돼요? 상관없어.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A, 요렇게 가면 B. 됐지? 그래서 이걸 반대로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 B 마이너스 A. 답이죠. 그 다음에 DB가 어디? 아 요거래 DB. 마찬가지지. 요렇게 가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A 벡터, 요거는 B 벡터. 그래서 A 더하기 B죠. 대십죠. CF 여기래. 요거래 CF.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요건 마이너스 A, 요건 C의 반대 방향 맞지? 마이너스 C. 이렇게. 그 다음 AG 요거래. 자, 그러면 어떻게 가? 뭐 요렇게 가면 되죠. 착. 요거 C, 요거 B, 요거 마이너스 A. 그래서 C 더하기 B 마이너스 A. 순서는 상관없다 얘들아. 어렵지 않죠? 303번 한번 해보세요. 아, 303번은 의미가 없나? 302번에 2번 해보세요. 303번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302번에 2번. A 어떻게 가면 돼? 육각형이 있으면 A1에 여기 쓰기 귀찮아서 요렇게 가면 되죠. 이게 A이지. 그럼 어떻게? 요렇게 가면 되잖아. 맞아? 요렇게 가는 게 몇이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B죠. 여기 마이너스 B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B였으니까 얘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 B. 여기는 요렇게 가는 게 A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상관없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303번은 이거 증명 어떻게 할까? 자, 너희들 봐봐. 요 점이 A점인데 A에서 A로 가는 벡터를 뭐라고 부를까? 시점이 A인데 종점도 A야. 그럼 크기가 있어 없어? 이걸 0벡터라고 불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0이야. 시점과 종점이 같을 때. 봐봐.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A, B, C, D. 그럼 시점하고 종점하고 어때? 같이. 그걸 증명하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A, B, C, D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A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랑 더하면 A, C 얘랑 더하면 A, D. 이게 벡터의 합이거든. 우리가 정의한 합.
얘랑 더하면 AA.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0벡터거든. 그래서 0벡터다. 근데 이거 뭐 증명이 필요 있나? 이렇게 돌아서 시점 종점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0벡터다. 이렇게 증명을. 나중에 또 고민할까 봐. 넘어갈게요. 135쪽이랑 153쪽이랑 154쪽을 숙제로 해보시면 되죠. 숙제를 2개 정도 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숙제를 내주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야. 실수배라는 건 뭐냐면 크기가 배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A 벡터야. 그럼 이렇게 해서 크기가 2배가 되는 게 2A 벡터야. 그러니까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되는 거지. 크기가 2배 됐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실수배야. 몰라 쉽죠? 자, 그 다음에 뭐 아래 있는 거 박스. 결합법칙 성립한다. 분배법칙 성립한다. 그냥 2A 더하기 3B는 뭐겠어? A 2배에다가 3A 더해. A 3배 더하면 뭐가 돼? 5A가 되지.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딱히 뭐 결합법칙이다, 분배법칙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건 중요하죠.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하고 평행하지. 그럼 그 뜻이 뭐냐면 B벡터로 할까? B벡터로 나온다 책. B벡터. 이 B벡터는 KA가 된다. 방향은 똑같다는 거야. 맞지? K가 만약에 음수면 D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K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길이가 짧아지면 분수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 그래서 절반 배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하다는 건 한쪽에다가 K를 곱하면 된다. 어디다 곱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K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의 그 평행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같은 조건. 벡터가 같다는 건 뭐야? 야, 예를 들어 A 벡터가 이렇게 되고 B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MA 더하기 NB가 0이래. 0벡터래. 그럼 M이랑 N이 뭐야? 얘네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없어? 같이 합쳐질 수가 없는 벡터야. 그럼 M도 몇이 돼야 돼? 0도 되고 얘도 0도 돼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더하기 BI가 0이 나와. 여기서 A, B가 실수야.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서로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서로. 이게 만약에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뭐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1이 돼. 이거 2배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1이 되면 0벡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평행한 벡터가 아니라면 그러면 얘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M이 0이고 A가 0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 또는 일치하지 않는 벡터가 있으면 뭐 MA 더하기 NB 이렇게 있을 때 이게 3A 더하기 2B야. 그럼 M은 몇이고 3이고 N은 몇이야? 2지. 어렵지 않게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거는 뒤에 가서 문제로 합시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졸라 쉬워. 그러니까 우리 공간 도형 해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구나 여기부터는 또 재밌어. 물론 연습 문제가 좀 쉬운 건 아니야. 일단 여기가 재밌어. 자, 2A 더하기 X 2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2B 마이너스 1. 그게 X. X를 AB로 나타내는 한쪽으로 넘기는 거지. 이게 뭐냐면 2A 더하기 2X 마이너스 6B 더하기 3A가 X래.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겨. 그럼 X 하나 남고 얘랑 계산하면 5A인데 넘겨. 마이너스 5A. 그리고 얘 넘겨. 더하기 6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괜찮죠? 뭐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맞죠?
2번 2x 더하기 3y가 5a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가 6a래. x, y를 a로 나타내쇼. 연립하라는 얘기지. 이거만. 그럼 여기다가 몇 곱해?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3 곱할게. 그러면 8x 더하기 4, 3, 12y 4, 5, 20a고 여기다 3 곱하면 9x 3, 4, 12y 6, 3, 18a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 x 벡터가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괜찮지?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4a 넘기면 9a 3으로 나누면 y는 3a 벡터가 되겠죠. 답이죠. 졸라 쉽습니다. 원래는 근데 정밀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벡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59초까지 한번 내줘 볼게요. 어렵지 않은 거라 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